악역을 잘 만드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강자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압도적인 포스나 악행의 동기에 이입할 수 있는 공감 등이 있겠지만 이것들만큼이나 악역을 완성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바로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업보는 그 악역이 가진 특징과 행적 등을 통해서 되돌려받게 해 최후를 맞는 깔끔한 퇴장 방식입니다. 그래서 악역의 캐릭터성이 더욱 부각하기 좋은 방법이죠. 조조에서도 이 업보를 활용할 때가 많은데요. 조조 작가인 아라키는 악역 캐릭터에게 악행에 맞는 처벌을 꼭 주며 업보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편이고 대부분 최종 보스 구분되는 악역들에게 업보로 최후를 보내는 방식을 활용하여 캐릭터성을 끝까지 유지시키고 완성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조조 최종 보스들의 최후와 받은 업보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말해드리자면 1부 디오는 완전히 최후가 나오지 않은 데다가 3부 디오와 동일 인물이니 굳이 따로 다루지는 않겠고 본 영상에는 1순하기 전인 6부까지의 최종 보스만 다룹니다. 아, 펀이요? 7부는 일단 애니부터 나와야 다루던가 하지. 아, 디오 재등장 스포당했네. 첫 번째는 2부의 최종 보스인 카즈입니다. 카즈의 목표는 영생을 꿈꿔 완전 생물이 되기 원했었습니다. 이런 카즈가 받은 최후는 지구에서 추방되어 우주 공간에서 떠돌며 다른 의미의 영생을 이루었는데요. 카즈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생물을 초월한 완전 생물이 되어 카즈에게 있어 유일한 약점이었던 태양마저 극복하여 스탠드 설정이 없었던 2부 시절의 세계관 최강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한다 해도 조조에서는 늘 반전이 있기에 카즈는 결국 주인공인 조셉에게 패하게 되는데요. 그 패배의 원인은 바로 운입니다. 조셉도 카즈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에이자의 적석이 카즈의 파문과 닿아 큰 파문 에너지가 발산해 화산 폭발을 일으켰고 지면이 크게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벗어나려고 했던 카즈는 같이 날아온 조셉의 잘린 팔에 잡혀 순간 허둥대다가 작탄함들까지 추가로 맞아 더욱 높이 올라가 우주로 추방당하는 어이없는 억가를 당합니다. 근데 최종 보스를 운빨로 잡는 주인공이 있다고? 라고 해도 넘어갈 수 있는 게 조셉입니다. 조셉이니 가능한 거니까 개연성 따위는 버려두죠. 우주 공간에서 카즈는 몸이 얼어붙어 움직이지 못해서 가만히 우주에서 떠도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카즈는 IQ 400이나 되는 머리로 생각해도 지구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체념하고 결국 생각하는 것 자체를 그만하게 되는 최후를 맞이합니다. 영원한 삶을 손에 넣고 수만 년을 이상을 살아온 카즈에게 역으로 죽고 싶어도 절대 죽을 수 없는 최후는 그에게 굉장히 걸맞은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3부의 최종 보스인 디오입니다. 디오는 자신을 절대자로 생각하며 세계 정복을 목표로 삼았고 천국에도 도달하려고 했죠. 이런 디오의 패인이라고 하면 조타로를 화나게 했다는 아니고 그의 성격인 오만이 발목을 붙잡았다고 봅니다. 디오는 자기 말로는 스탠드에는 강약이 없다고 했지만 사기 스탠드 얻으니 바로 본인이 최강의 스탠드를 얻었다고 비틱질하는 과시욕이 높은 오만한 인성을 보여줬었는데요. 디오의 이 오만한 성격 때문에 로드롤러로 조타로를 깔아뭉갰을 때 2초 동안 더 로드롤러 위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처웃고 있어서 그가 죽었는지를 확인 못하여 조타로에게 뒤를 잡히고 역으로 털렸었습니다. 한번 당했을 땐 신중하게 행동했는데 역으로 당해 억가당했지만 이번에 당했을 땐 신중함을 버리고 자만심에 빠져서 패배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오만함으로 패배한 건 업보가 맞지만 디오의 진짜 패인의 큰 지분을 차지한 건 억가인데요. 그것은 디오의 상대인 조타로가 너무 노골적으로 주인공 보정을 심하게 받은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뽑힙니다. 아무런 떡밥도 없이 갑자기 자기 스탠드와 같은 타입이라는 지읒대로 논리로 시간정지를 카피해서 각성하질 않나, 자석의 자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질 않나, 머리에 칼빵도 때리고 총알도 쏴보고 숨소리 확인해보고 심장고동도 확인해봤는데도 살아있지를 않나, 다리에 주먹 한 대 맞았다고 온몸이 반으로 쪼개지질 않나. 이제 와서 생각해보는데 업보니 오만이니 뭐니 그냥 다 필요 없고 디오는 그냥 조타로가 상대여서 죽은 것 같습니다. 뭘 해도 안 죽는데 이러니까 6부에서 취급이 안 좋아지지. 세 번째는 4부의 최종 보스인 키라 요시카게입니다. 키라는 작은 모리오초에서 남몰래 살인을 하며 지내려고 하여 디오에 비해 굉장히 소박해진 빌런인데요. 키라는 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임기응변으로 상황을 피하며 그때마다 운이 그를 도와주며 키라에게 여러 차례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키라는 운이 자신의 편이라고 했지만 그래서 그가 패배하게 되는 원인도 운이 되어버립니다. 처음 키라가 정체를 들켰을 때 치어하트 어택을 이용해 시간을 끌고 도망가고 키라는 츠지 아야의 성형 기술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체를 다시 숨기려고 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자신과 비슷한 체격을 가진 사람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어 이 사람과 얼굴을 성형하여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체격이 비슷하여 바뀐 게 눈에 잘 띄지 않은 건 좋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일어나는데요. 바로 성형으로 바꾼 남성의 아들인 카와지리 하야토가 알고 보니 자기 부모님 방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자기 아빠의 평소 행적과 미묘하게 다른 것들을 전부 깨고 있어서 지속적인 의심 끝에 결국엔 자신의 아빠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니, 버섯 안 먹는 거랑 신발 사이즈가 달라진 거로 바로 의심하는 건 진짜 광기 아닌가? 이게 어떻게 초딩이지? 그리고 키라는 하야토에게 정체를 들킨 것에 두려움에 빠졌지만 그 극적인 상황에서 능력을 새롭게 각성했습니다. 이 능력으로 주인공 일행을 5명이나 죽일 수 있게 되었고 하야토의 반격도 운빨로 벗어났는데요. 근데 그마저도 본인 주둥아리 때문에 망해버립니다. 이러고 위기가 왔지만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고 각성된 능력인 바이츠 더 더스트로 싹 다 폭사시킬 수 있었지만 자신의 강박증 때문에 전에 죽이지 못했던 코이치에게 저지당에 막히고 또 운 안 좋게도 후진하는 구급차 바퀴에 깔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키라는 여러모로 업보를 가장 많이 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회도 많았지만 그만큼 위기도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죠. 키라는 운뿐만이 아닌 그의 성욕에 의해서도 업보를 당했는데요. 그의 사후에 뒤돌아보면 안 되는 골목에서 그의 살인욕으로 죽였던 스기누토 레이미에게 복수당하고 결국 자신이 계속 집착했던 손들에게 끌려가는 최후로 조조 빌런 중에서 가장 업보를 적절하게 치른 최종 보스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오브의 최종 보스인 디아볼로입니다. 디아볼로라는 캐릭터를 상징하는 과정보단 결과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결과로는 주인공 측이 강조하는 결과보단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 이상과 대립하는데요. 그래서 디아볼로는 자신이 그렇게 좋아했던 결과론과 정반대되는 최후를 당하고 있습니다. 왜 현재형을 쓰냐고요? 얘도 카즈처럼 죽지는 않았거든요. 디아볼로의 최후는 골드 익스피리언스 레퀴엠에 의해 죽음이라는 결과에 도달하지 못하고 죽는 과정만이 반복하는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디아볼로는 킹크림슨의 미래 예측 능력으로 자신의 운명에서 바꾸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 무한 루트에서는 죽는다는 정해진 운명을 바꿀 수 없어 그의 사상과 특징에 완전히 반대되는 최후를 맞아 디아볼로의 행보에 아주 걸맞은 최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만 최후지 얘도 사실상 영생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마지막은 6부의 최종 보스인 푸치입니다. 푸치는 조조에서 수많은 명대사를 만들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의 최후 또한 그가 했던 대사와 아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푸치는 디오에게 영향을 받아 인력을 믿으며 자신의 적대 관계인 조스타 일족도 자신의 편이 된다며 그들을 조롱했었는데요. 하지만 푸치는 그 인력을 끊어내지 못한 것이 큰 패인이 되었습니다. 푸치는 처음에 조리는 별것도 아닌 존재라 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조스타 가문다운 엄청난 정신력을 성장하여 푸치를 계속 위기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래도 메이드 인 헤븐으로 각성시킨 푸치는 성장시킨 능력으로 조린 일행을 대부분 몰살시키는 것을 성공했는데요. 그러나 조린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엠포리오를 살려내 엠포리오가 그의 의지를 이어받게 되었고 그 엠포리오는 푸치의 인력과 크게 연관되어 있던 웨더 리포트가 남긴 스탠드 디스크로 능력을 발현해 그를 죽였고 그가 원했던 천국을 완성시키지 못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푸치는 그렇게 인력을 믿었지만 제때 인력을 끊지 못해 돌고 돌아 업보로 되받아 자승자박으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사실 진짜 페인은 이때 안 죽이고 티베킹한 게 가장 큰 페인 아닐까요? 그리고 푸치는 운명에 각오한 자만 행복하다는 사상을 가졌지만 정작 자신이 죽기 직전이 되었을 때는 죽을 각오 따윈 하지 않아 자기 사상에 자신이 모순을 보이는 찌질함이 보였습니다. 푸치는 사실 디오보다 더 자신의 오만함의 업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신이 우위를 점할 때는 거만한 태도를 보이다가 자신이 위기에 처하면 굽신거리며 목숨을 구걸하는 찌질한 행적 때문에 조조 최종 보스들 중에서도 가장 속이 시원했던 최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조의 최종 보스 캐릭터들은 대부분 절대악 캐릭터들로 묘사되며 썩은 인성과 행적에 걸맞는 비참한 최후를 주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조조는 이런 절대악 캐릭터들을 최종 보스로 하여 하나의 미화도 없이 곱게 죽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악역에게 사연이 있어도 그 사람은 어쨌든 악역인이 죽이는 전개는 꽤나 클래식한 방식으로 보일 수 있으나 클래식한 방식이기에 틀을 심하게 깨지 않고 악역의 선을 잘 지키는 것이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라키가 또 이런 건 되게 잘해서 캐릭터성에 논란이나 문제가 있거나 하는 건 거의 없기에 조조에서 잘 비춰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즈랑 디아볼로 중에서 누가 제일 비참해 보임?